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소수 정당이 단일 후보화해야 되고, 특히 한국은 녹색 운동을 일으키는 녹색당이 커져야 된다고 제가 동영상을 만들고 나서 올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댓글로 현재 돌아가는 한국 상황을 말해주신 분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뭐라 그러셨냐면요. 녹색당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더니 전에는 지금은 성소수자 인권만 주장한다. 그래서 정의당의 이중대가 아닌가 또는 민주당의 이중대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 이렇게 달아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는 요새 돌아가는 상황이 이해가 되네요. 일단 녹색당이 기본소득제를 외면하게 된 것은요.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도지사 간에 어떤 기본소득에 대한 그 정책으로서의 개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주장한 게 기본소득제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도입한 나라도 있고 도입하지 않는 나라도 있는데, 도입하지 않은 나라의 얘기를 들어보면 선진국이라도 그 노조와 그 기업주가 서로 교섭을 해가지고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소득이라는 건. 그런 기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해당 나라의 노조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호응도가 굉장히 높죠.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원순 시장 쪽에서는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박원순 시장이 요즘 말하는 대로 그 기본소득을 외면해야 되는가? 라는 점, 특히 이 점을 왜 녹색당이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이제 제가 의문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녹색당은 누가 주관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죄송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페미니스트 신지혜 후보라는 사람이 녹색당에서 나온 겁니다. 2018년도. 근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요. 마치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해온 녹색당이었다. 그래서 이제 녹색당은 후보자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다. 거의 80%나 달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녹색당에 한 표를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서울시장 투표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아니, 이렇게 페미니스트로 뭐 성소수자, 인권 문제 이런 걸 얘기하려면 정의당의 후보로 나와야지 왜 녹색당의 후보로 나온다는 겁니까? 이게 앞뒤가 맞는 소리입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녹색당이라는 거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정당이잖아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조금 찾아봤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랬더니 말이죠. 2010년도에 유시민 후보를 지지한 문화예술가들이 151명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는 공지영이 있고 공선옥이라는 작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특히 뭐를 얘기를 했냐면요. 경기도지사 후보의 유시민을 지지하면서 그 이명박이 그 문화예술지원금을 대폭 축소했다. 이건 반대다. 뭐 이렇게 지지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성도 많고 또 문화예술 지원금 때문에 문화예술인이 유시민을 당시에 지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저는 문화예술인들의 지원금을 축소하고 이런 거에는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공선옥이라는 사람을 잘 보세요. 공선옥 작가. 이 공선옥 씨가 칼럼으로 녹색당 서울특별시당 그러니까 후보인 신지혜 이 녹색당 후보를 지지한 발언을 한 게 2018년 2월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요. 그냥 피해자들의 시대는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녹색당 신지혜 후보가 페미니스트라는 걸 강조를 한 겁니다. 아니 한국은 아시아에서 페미니즘이 가장 놀랍게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성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은 섬찟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녹색당이면 녹색운동을 해야죠. 어떻게 여성운동을 합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은 이 성소수자 문제와 여성 문제에 대해서 여성 작가들이 굉장히 많은 작업을 그동안에 해왔어요. 한 10년도 더 됐죠. 김수영 씨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기억을 정확히 하는지 몰라도 연세가 많으신 그런 여성 작가예요. 유명한 그런 여성 작가가 그 당시 드라마 작가죠. 그런데 그 동성애라는 것을 굉장히 대담하게 긍정적으로 다룬 그런 드라마를 올렸어요. 그런데 이분 때문에 그 드라마가 이제 센세이션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때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서부터 이제 작업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성들과 성소수자의 인권, 한국의 문화라는 것은요, 고질적으로 권위주의라는 것이 있죠. 남성 중심적이고 그런 게 있지만 그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문화의 흐름을 이렇게 본다면요, 가족 중심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그 포지티브, 긍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인도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민을 해서 이 이민사회에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더라도요. 3대, 4대가 같이 삽니다. 그게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서로 돕는 분위기, 가족 우애,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하고 가족끼리 밥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흔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 그 커뮤니티하고 인도 커뮤니티가 그렇고요. 그리고 뭐 가족주의라는 거는 또 중동 그쪽 사람들도 많이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뭐 자식도 많이 낳고 그렇죠. 근데 한국에는 한국 특유의 그런 남성 중심주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태초에 그 인류학에서 볼 때 동물의 그런 원시적인 그런 수준에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남성이 그 전쟁을 통해서나 동물을 죽이고 먹이를 찾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중심이 아니었던 그런 사회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왜 여성 중심이 되어야 됐을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성 중심으로 가자. 뭐 이런 사회들이 지금 첫째, 모두 그 인구 문제를 안고 있어요. 여성들이 페미니즘이 강해지면 있죠. 이기적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만을 위하고 가족을 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주의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의 그런 어떤 문화가 깨진다는 거죠. 물론 저는 피해자로서의 여성이 많은 거를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그 남들에 대한 인식, 그런 사회 통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남성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뭐 차차 변화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주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한국처럼 그 자식을 안 낳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원인이죠. 그리고 여성 작가 드라마들
여성 작가들이 쓴 드라마에 보면은 여성은 그냥 피해자로 이렇게 자꾸 그렇게 그 주제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인권 문제에 매달리고, 그럼 뭐 다 각자 개인이 살다가 40대 가까이 돼가지고 35세 넘으면 막 남자를 못 찾아가지고 싱글들이, 저한테도 지금 여러 여성들이, 싱글 여성들이 배우자를 찾아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외국에 제가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한국의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여성주의의 피해자가 돼 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는 것이 문화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돌아가는 그 문화 속에서 한국 문화를 봐야죠. 한국의 그런 도덕적이고 또 군자스러운 그런 사회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유교적으로 뭐 남자가 우선적이고 여자가 그렇지 않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 사랑방이 있었으면 안방의 소중함도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무조건 한국의 여성들이 여성들은 피해자야, 우리는 싸워야 돼, 이런 거는 소로스가 집어넣은 여성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인구를 축소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전 세계의 인구가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한국이 왜 그 출산율이 그렇게 낮은 겁니까? 그것은 그동안 여성 작가들이 드라마로 열심히 써댔고, 뭐 그런 김지영이든가요? 그런 소설을 열심히 써댔고,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많이 했고, 뭐 그런 영향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시민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그 문화라는 것은 하나만 강조되면 반드시 거기에 부정적인 결과물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령 한국의 여성들이 뭐 다 나 자신을 찾겠어. 내가 뭐 나가서 여행도 하고 내가 벌이를 해서 뭐 즐겁게 살겠소. 이런다 하더라도 결국은 40대 가까이의 싱글로 있다가 결국은 결혼을 생각하는데 그때는 결혼 상대가 마땅치 않으니까 해외에 나와서 뭐 아무튼 자기가 찾느라고 애를 쓰는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자세히 얘기했다가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녹색당까지 페미니스트들이 진출을 해서 후보가 된다? 그러면 소수정당들이 모두 페미니스트로 지금 채워질 겁니까? 유시민 씨, 당신은 한국에 굉장히 안 좋은 결과물을 준 사람의 아주 책임자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반성 좀 하세요. 물론 본인이 끌고 있는 그런 어떤 댓글 부대 가 있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좀 반성 좀 해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그 시각이 좁습니까? 그 단순히 그 독일 모델을 택하고, 또 그 호주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이름이 뭐죠? 그 나라의 그걸 택하고, 우리나라는 인구 구성도 달라요. 근데 인구 축소를 하는 모델로서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 기획한 대로 난민과 이민을 그냥 완전히 받아들여서 값싼 노동력을 하자. 노인들의 그 의료 보험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걸 민영화하자.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삼성의 경제 기획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삼성의 경제 기획이라는 건 뭐예요? 세계화 세력의 일환입니다, 삼성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런 정책적인 것이 한국에는 그 실질적으로 한국의 안정적인 그 균형 발전, 뭐 문화적인 정서적인 안정성, 이런 거를 위해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염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시민 씨는 이제껏 그 행보를 보세요. 정당마다 들어가서 다 깨버렸죠. 근데 한국 사회 자체를 지금 깨버리고 있는 겁니다.